수익률 4대 천왕의 종목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죠. 수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 주를 출발하는 월요일인데요. 오늘 수익률 4대 천왕은 과연 어떤 종목을 공개해 주실 건가요? 자, 김농석 전문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 공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기업은 금리 인하에 지속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기업들은 앞으로 투자를 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성장성을 굉장히 클 수 있는 기업 중 하나의 로보티즈라는 기업입니다.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앞에 이름이 붙어 있다 보니까 로봇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로봇 기업이 왜 성장할까라고 한다면 이 로봇 기업들은 대부분 적자입니다. 왜 대부분 적자냐라고 한다면 이제 막 투자해서 이제 막 로봇에 대해서 성장을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주변에 로봇을 물론 볼 수 있죠. 식당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서빙을 하거나 뭔가를 해주는 로봇을 볼 수 있지만 이게 상용화되는 과정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실질적으로 뭔가 로봇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느낌은 좀 직접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당장 흑자를 내기는 쉽지 않은 거죠. 근데 그중에서도 앞서 나가는 기업들은 먼저 적자에서 흑자로 먼저 수익을 크게 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중 하나가 로보티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대주주가 LG전자입니다. 2대주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LG전자에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중 하나가 계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LG전자랑 하반기에 이제 계약을 이미 진행을 했고 구체적인 부분은 협상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협상 끝나고 나면은 이제 로보티즈의 실적이 반영이 되고 실적이 반영이 되면은 당연히 이미 지금 2분기에 소폭이지만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로봇 사업이 크고 있기 때문이에요. 원래는 액추에이터라고 해서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을 판매하는 위주로 하는 기업이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로봇까지 판매를 하면서 액추에이터만으로도 흑자를 내던 기업이 로봇 사업까지 성장을 하면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품 업체에서 진짜 로봇 기업으로 성장하는 단계에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직 투자가 더 필요한 기업이에요. 그럼 당연히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될수록 이번에 0.5% 미국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됐죠. 여기서 올해 0.25 두 번 아니면 0.5 한 번이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내년에는 이 1% 정도 금리 인하가 또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중립금리를 한 2.8%, 3% 정도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지속적으로 이 투자를 함에 따라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로보티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조금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성장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고금리가 유지가 되다 보니까 흑자를 낼 수 있는 기회라든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제한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사실 주가가 좀 크게 올랐지만 계속해서 내려주는 부분이었고 최근에 저점을 찍고 다시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환경이 개선되고 올해 2분기부터 흑자 전환하고 하반기까지 흑자가 계속 늘어난다고 한다면 올해까지는 1년 수익 자체가 적자일 수 있겠지만 내년부터는 1년 자체가 아예 흑자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만약에 하반기까지 원래 계획했던 대로 로봇이 판매가 된다면 충분히 1년 영업이 또 흑자가 될 수 있는 기대감이 여전히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시기가 많이 남았으니까. 그래서 지금 구간 상당히 저는 저가 구간이고 긍정적인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초가 이하로 은공의 매수를 하시면 긍정적이겠다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상단의 매물대입니다. 누가 봐도 윗골이란 것만 봐도 22,000원 라인대 돌파가 가장 힘들어 보이죠. 그래서 22,000원 목표가 잡으시고요. 손절가는 저가의 매물대입니다. 자, 그어놓은 17,000원 손절가 잡으면서 안정적인 우상향세, 충분히 로봇 기업들 전체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으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보티즈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의 보피 출시를 앞두고 로봇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로보티즈에 대한 투자 포인트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연준이 B컷을 단행하면서 성장주에 대한 관심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 성장주의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부분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특히 성장주의 특히 로봇주에 대해서는 실적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많지 않은데 흑자 전환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22,000원, 손절가 17,0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강호진 전문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갖고 나오셨나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이제 삼천당 제약이라는 종목입니다. 요즘 이제 제약 바이오가 굉장히 좀 추심이 강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제약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안에서 좋은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이제 다시금 좀 기술적 반등을 좀 요하는 그런 구간에 좀 위치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사실상 이제 삼천당 제약의 가장 큰 재료는 이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최근에 이와 관련돼서 추가적인 재료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전 재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좀 부각을 시키면서 주가가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최근 들어서 신고가 가는 종목들도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그만큼 제약바이오에서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삼천당 제약으로도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시밀러를 가지고 이제 이전에 유럽 국가 9개국에 이제 독점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받아낸 바가 있고,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마일스톤이라든지 실제로 이제 판매가 될 경우에는 이제 매출에 대한 55%를 삼천당 제약이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실적이 본격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구간이라고 좀 봐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삼천당 제약의 실적을 잠깐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사실 이전에는 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에 대한 큰 변화는 사실 없었는데, 이제 이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나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계약금과 마일스톤에 대한, 그러니까 매출액에 대한 이 수수료를 받게 된다면은 이제 매출액이 증가하는 일밖에 남지가 않은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계속적인 상승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 이제 리가켄바이오와 같은 기업들도 보시면은 적자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마일스톤이나 뭐 계약금을 받게 되면서 재무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이제 실적 가시화가 되게 되면서 신고가 랠리를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삼천당 제약도 좀 비슷한 관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 제약 바이오 내에서도 굉장히 핫한 재료가 두 가지가 있었죠. 이제 ADC가 있었고, 이제 다른 하나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재료가 있는데, 비만 치료제 역시도 이 삼천당 제약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최근 들어서 이 이슈가 또 새로운 이슈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전에 나왔었던 이슈지만 이 일본 제약사와 이 가계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판매가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는 그 매출에 대한 50% 정도를 삼천당 제약이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실적 가시화가 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판매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모멘텀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었던 이 아일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특허가 만료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삼성 바이오 SP 같은 경우에도 이와 관련된 이슈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일리아와 관련된 이슈들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좀 강한 재료들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삼천당 제약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사실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보시게 되면 물론 지금 개별 이슈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기도 하지만, 사실 뭐 알테오젠이나 삼천당제약, 리가켄바이오 이런 굵직한 기업들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천당제약도 큰 수급을 한번 받았었던 종목인 만큼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차트 한번 보면서 가격 전략까지도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삼천당 제약도 이전에 23만 원까지 올랐다가 최근 들어서는 계속된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월간의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단기적으로 지금 12만 원 구간 상단에서 좀 지지를 받아주면서 다시금 이 단기 이평선 구간 혹은 이 이평선 수렴 구간을 좀 돌파하려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자리죠. 그래서 보조지표상으로 봤을 때도 다시금 좀 진입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고, 또 우물권을 좀 탈피하려는, 즉 지금 MACD를 좀 보더라도
다시금 이 변동폭을 좀 축소해 나가는 그런 관점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이 하락이, 그러니까 파란색이 좀 굵었다라고 하면 점점 이 얕아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이 다이버전스가 확인이 됐다.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세 전환에 대한 부분을 어, 의미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또 지금 매물대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량 좀 소화를 한다면은 다시금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자, 일단은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4만 원에서 14만 5천 원 구간, 현재가 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진입을 해주시면 되겠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높게 잡기보다는 이전 고점 라인 정도로 잡아봤습니다. 또 볼린저 밴드 상한선에도 좀 걸릴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16만 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었던 이 단기적인 저점 구간이 12만 5천 원으로 잡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천당 제약에 대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고비의 국내 출시를 앞두고 비만주에 대한 관심 한층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호진 전문가의 종목은 삼천당 제약이었는데요. 섹터별 순환매가 유효한 시장 안에서 이 비만주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여러 가지 재료들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셨고요. 가격 전략 상당히 중요하겠죠. 매수가 밴드로는 14만 원에서 14만 5천 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16만 원, 손절가는 12만 5천 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주영 전문가 바로 연결해서 또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실적과 이제 성장성을 두루 겸비한 SK 바이오팜 준비를 좀 했습니다. 먼저 지금 이제 국내 증시 뭐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지만 이미 이제 그 저평가된 영역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테마성 위주로 좀 공략을 하시기보다는 핵심적인 종목들을 매수해서 홀딩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이번 FMC 점도표를 본다라고 하면 이번에 50 베이시스 포인트 B컷이 좀 단행이 되었지만 연말까지 최소 50bp 이상의 금리 인하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이제 바이오, 금리 인하 페이즈라고 할 수 있는 이 바이오 종목은 11월 미국 대선까지는 계속 이제 홀딩이 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SK 바이오팜은 이제 CNS, 중추 신경계 질환 신약개발 전문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고, 주력 제품으로는 이제 엑스코프리가 있습니다. 엑스코프리는 동사가 이제 자체 개발한 뇌전증 치료제고, 글로벌 버스터 약물인 빈펫 대비 발작 효과가 10배, 그리고 최근 10년간 승인받은 경쟁 제품 대비 효능이 탁월한 것으로 평가를 좀 받고 있고요. SK 바이오팜이 미국 내 인지도가 굉장히 좀 낮았고, 본격적으로 미국 진출하면서 활발하게 활동해야 될 시점에 팬데믹이 좀 발생하면서 영업 활동이 거의 불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처방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고요. 자, 2분기 실적을 본다라고 하면 미국 매출 한 1,052억, YOY 전년 동기 한 65% 증가한 모습이고, 올해도 2024년 전체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50% 이상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성장세는 이제 계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이제 업계에서 엑스코프의 이제 매출, 예상 매출 좀 확인해 보시면 2025년도 대략적으로 한 570억, 2026년도에 7,120억, 2027년도에 한 810억 정도 예상하는데, 그 발작 적응치까지 추가된다라고 한다면 2027년도에 이제 1조 원 이상의 매출, 블록버스터도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실적적인 측면에서 탄탄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이제 성장성 측면에서 좀 본다면 최근에 그 방사성 의약품 RPT를 글로벌 빅파마가 이 차세대 모달리티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좀 더 주목하게 됐던 이유는 최근에 이제 노바티스 전립선암 치료제 이 플루빅토가 상용화된 지 2년 만에 1조 3천억대 매출을 좀 달성했기 때문이고요.
2020년부터 이제 특허 만료가 되는 이 빅파마들이 미래 먹거리로서 이 RPT를 점 찍어 놓은 모습이고, 실제로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뭐 노바티스를 필두로 해서 일라이릴리, 뭐 BMS, 아스트라제네카 등과 같은 주요 글로벌 제약사들의 M&A가 대략적으로 한 100억 달러, 뭐 국내 돈으로 따지면 한 1,400억 정도가 넘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활발하게 이제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1년 만에 IRA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RPT 본격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사업 로드맵을 좀 발표했고, 특히 이제 내년까지는 RPT 후보 물질인 SKL 35501 물질에 대한 임상 1상을 내년까지 좀 하고 2027년도까지 한 2개 이상의 후보 물질을 추가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좀 예측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RPT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치료용 방사성 독이 원소를 확보하는 것인데, 지난 28일 날 미국 테라파로부터 공급 계약을 좀 체결했고, 또 SK 그룹 차원에서 2022년도 8월 달에 3천억 정도를 투자하면서 그 아시아 4개국에 대한 독점 공급권을 이미 받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RPT 쪽에서는 이제 SK 바이오팜이 상당히 좀 빠르게 좀 선두권에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그 재무제표 먼저 보시면요. 일단 이제 SK 바이오팜의 이제 지분율인데요. 뭐 시가총액이 좀 굉장히 큰 회사이고요. 보시게 되면 이제 대주주가 64%, 국민연금 6%, 자사주가 1.98%니까 대략적으로 한 72%,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28%밖에 안 되는 이정 대표가 상당히 좀 좋아하는 품절주 성격의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실적도 이렇게 좀 보시면요. 연간 기준으로 보면 2019년, 20년도 적자, 2021년도 흑자 나왔다가 지금 보시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이익도 흑자로 돌아서고, 매출도 작년 3,500억 하다가 지금 5천억대까지 굉장히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고, 제가 말씀 좀 드렸던 것처럼 2027년도부터는 1조 이상의 매출도 나와줄 수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현대 가격대는 이제 비싸지 않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자, 지금 이제 차트 한번 보면서 또 대응 전략 잡아드리면, 지금 보시는 이것은 이제 월봉상의 모습인데요. 보시면 이제 한 차례 주가가 급등, 눌림목 나오면서 이평선, 보시는 바와 같이 5월선, 10월선, 20월선 완전 정배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 이번 달에 좀 살짝 눌렸지만 굉장히 좀 건전한 모습. 자, 주봉 관점에서 보시더라도 지금 이제 박스권 고점 라인 때 이렇게 살짝 좀 뚫어주고, 최근 시장 조정받을 때 정확하게 눌림목, 지지 라인 때 지지받고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지금은 좀 더 강화되고 있는 패턴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 좀 드리면서 가격 전략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매수가는 10만 5천 원부터, 지금 보시게 되면 10만 5천 원부터 뭐 지금 라인대까지 이렇게 여유 있게 한 2, 3일 정도 분할 매수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목표가는 1차적으로 한 13만 원 정도 보시는데, 저는 이제 한 15만 원대까지는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고, 손절 라인대는 이제 주요 이평선이 몰려있는 가격대 9만 원 라인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 대응 어렵다 하는데 우리 수익률 4대 천왕의 종목들은 견조한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주영 전문가의 추천주였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최고가 기준으로 40% 넘어서는 수익률 기록을 했거든요. 수익률 극대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전략 세워주시죠. 네, 에코프로 머티는 제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이제 탑픽 종목으로 상당히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렸고요. 특히 이제 2차 전지 업종의 턴어라운드를 확인하려면 올 4, 4분기 이유가 되겠지만, 지금 2차 전지가 움직이고 있는 이유는 이제 그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중국을 배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황은 아직이지만 정책적인 지금 효과를 좀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직 이제 바닥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바닥 시그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리튬 가격이 지금 바닥권에서 CATL이 최상성이 맞지 않아서
이 광물 채굴을 중단했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이미 조금 많이 빠질 대로 좀 빠질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그 에코프로모티는 전구체 관련된 종목으로서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핵심 광물 FEODC 배제 조항의 직접적인 수혜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에코프로모티는 이제 올 뭐 11월이나 12월 달까지 충분히 추가 레벨업이 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 뭐 현재 구간대에서는 한 반 정도 좀 차익 실현을 하고 나머지는 한 13만 원 이상까지 끌고 가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절반 정도 이익 실현 이후에 남은 물량 연말까지 들고 가보자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종목에 대한 포인트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잡아보시죠. 오늘 수익률 4대 천왕이 공통적으로 들고 온 키워드가 금리 인하 수혜주인 것 같습니다. 엑스코프리의 매출 고성장에 기대된다라는 부분들 말씀 주셨고요. 목표가 13만 원, 손절가 9만 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재진 전문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 갖고 나오셨나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가지고 나온 종목은 바로 모비스라는 기업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좀 어느 정도 변동성이 일어나다 보니까 특히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매도세가 좀 강합니다. 항상 대장주격 종목이 힘이 없다면 증시의 대세 상승을 바라기에 좀 어려운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2차전지 관련된 섹터에 조금씩 수급이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이 반도체를 대체한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개별 이슈 종목들을 항상 보시는 게 괜찮다라는 설명을 기존에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가지고 나온 종목이 오늘 모비스라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모비스라는 기업은요, 삼성 서울병원에서 고선양, 지금 이제 방사선 양자 치료법이 도입됨과 동시에 주목을 받은 기업입니다. 국내 양성자 가속기 핵심 장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과거에도 한번 부각을 받은 적이 있는 기업이에요. 최근에 단기 평선을 돌파해주면서 상승 랠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단기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과거에 지금 현재 이 양성자 가속기로 암을 치료한다라고 해서 과거부터 부각을 받은 적이 있는 종목인데요. 주가 파동이 나올 때마다 주가 저가 대비해서 한 100% 정도의 파동이 계속해서 눌림목 이후에 나왔던 적이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단기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장기 평선을 뚫어준 만큼 추가적인 단기 상승이 더 가능해 보입니다. 현재 매수가 자리는 제가 현재 원하는 가격이 왔습니다. 3,500원 이하 자리에서 매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자리는 직전 지금 현재 고점 찍었던 자리 욕심내지 마시고 지금 이제 3,800원 자리, 손절가 자리는 3,400원 자리 내어드릴 테니까 손절가 짧게 잡고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진 전문가의 종목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모비스의 투자 포인트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국내 양성자 가속기 핵심 장비 및 기술을 보유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장기 평선 돌파 이후에 추가적으로 단기 상승 가능성 점쳐주셨는데요. 가격 전략 다시 한번 확인해 본다면 목표가 3,800원, 손절가 3,4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딜사이트S의 최고의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결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수익사항이었습니다.